상담연구 방법론 출제 토픽 11번째 실험연구와 비실험연구 실전 문제 풀이로 들어왔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실험연구하고 조사연구, 여기 조사연구는 대표적인 비실험연구죠. 그 특징을 설명했는데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실험연구 해놓고 독립변수, 원인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와, 이건 뭐 엄청난 특징이죠. 아주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알아본다. 오케이, 이건 맞고요. 자, 2번은 조사연구가 주어입니다. 변수 조작 안 합니다. 이거 맞죠?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비실험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정확하게 맞고요. 자, 3번은 실험 연구는 모집단의 대표성 확보, 일반화, 결과 일반화. 3번이 틀렸죠. 이건 실험 연구가 아니고 조사 연구가 해당하는 거죠. 조사 연구라는 건 비실험 연구죠. 그러니까 조사 연구는 모집단의 일부 표본을 가지고 그걸 이제 무작위 표집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표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모집단도 이럴 거야 라고 일반화하는 거. 이게 조사 연구입니다. 3번은 주어를 조사 연구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조사 연구 4번 조사 연구는 표본 추출을 맞죠? 통해서 대규모 집단 실태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뭐 500만 명이 모집단인데 그중에 뭐 10,000명을 뽑아. 그래서 500만 명 전체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대규모 집단, 대규모 모집단이죠. 정확한 표현이고요. 5번에 실험 연구는 무작위 집단 배정을 하죠. 이때 집단이라는 건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 그리고 철저한 통제로 내적 타당도 이게 1순위잖아요. 철저한 통제라는 건 가외 변수, 외생 변수를 통제한다는 얘기죠.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2번입니다. 실험 연구 물었는데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독립변인을 적극적으로 조작한다. 무작위 배정을 통해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한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무작위 배정을 하면 IQ가 더 골고루 섞이게 되죠. 조사 대상에 여기서 3번 일단 틀렸고요. 이때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사 연구와 관련된 거죠. 이때 조사 대상이라는 거는 표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집단에서 조사할 대상을 뽑잖아요. 그 뽑는 걸 표본이라고 그러잖아요.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필수. 어떻게 대표성을 확보해요? 무작위 표집 할당이 아니고 표집을 해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일반화할 수 있죠.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도 정답은 3번 나와 있고 이미 외부 요인을 통제해요. 가해 변인, 가해 변인, 외생 변인 이런 거죠. 내적 타당도를 높인다. 맞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한다. 이것도 실험 연구에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사용문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표본의 대표성이 엄격하게 보장할수록 표본이란 말 나오고 대표성 나오고 표본의 대표성이 높을수록 모집단에다 적용할 수 있죠. 이거를 일반화 가능성이라고 하고 혹은 다르게 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외적 타당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외적 타당도가 높아진다. 일반화 가능성 높아진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특정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의 발생 패턴이나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앞에 그 이론편에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실태를 설문조사를 했어. 조사 연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문지를 쫙 받아봤더니 학년이 높을수록 피해 경험이 많네. 가정불화가 있는 학생이 피해가 많네. 이런 발생 패턴이 나오고 그러면 학년과 가정불화가 그 원인, 이때 원인이라는 건 관련 요인이란 정도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파악할 수 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때 그 데이터를 얻는 거는 대면 조사도 있고 우편 조사,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 다양한 수집 경로가 있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고요. 표본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렇죠. 표본을 가지고 했더니 요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학년이 높을수록 가정불화가 있을수록 그러면 아마 다른 모든 학생들, 다른 고등학교에도 그럴 거다. 이렇게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바로 표본의 결과죠.
조사 연구는 양적 연구의 일환으로, 요까지는 맞죠? 조사 연구는 양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 아니에요. 특정 개별 사례를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여러분 조사 연구는요, 양적이 맞아. 이 조사 연구는 넓게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게 개별 사례, 요거는 사례 연구입니다. 사례 연구는 깊게 연구하는 겁니다. 주로 어디서 연구해?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에서 쓰는 거야. 5번에 요 앞에만 맞고 뒤는 다 틀렸어요. 이건 뒤에는 질적 연구에서 주로 쓰는 사례 연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독립변수 유형과 성격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제 노트편에서 제가 정리해 드렸죠. 독립변수도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있다. 자, 교수법의 종류라는 말을 썼네요. 성별처럼 크기 비교 아니 여기 범주란 카테고리. 요거는 질적 변이 맞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맞죠? 실험자에 의해서 실험자가 인위적으로 조작해. 이걸 조작 변이라 그런다고 그랬죠. 바꿀 수 있는 거, 학습 시간 막 이런 거, 신약 투약 뭐 이런 거. 1, 2번은 맞고요. 연구자가 선정한 특정 수준 간 비교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거 무선 변인이 아니고 요거는 고정 변인. 여기에만 고정해서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수법 A, B, C만 비교한다. 특정 수준 요 A, B, C만 비교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이때 그러면 교수법은 고정시켜 놓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고정 변인. 무선 변인이 아닙니다. 여러 처치 조건의 피험자들을 무선적으로 배치하여 여러 처치 조건에 무선적으로 배치하여 비교할 경우 이건 피험자 간. 이건 이제 틀린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체크하고 정답으로. 4번은 맞는 얘기가 돼요. 그럼 피험자 간, 피험자 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A 집단, B 집단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만약에 강의식 교수법이고 B가 토론식이라 그러면 여기에는 철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영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피험자가 하나의 처치 조건에만 참여하는 거예요. 철수는 강의식에만 참여하고 영의는 토론식에만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처치 조건에서 이제 두 가지 처치 조건, 강의식과 토론식, 피험자를 이때 배치할 때 철수하고 영의가 여기 들어가는 건 무선적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야. 랜덤하게 그냥. 여기 보면 여러 처치 조건에 강의식, 토론식 요 얘기하는 겁니다. 피험자를 철수와 영의를 이렇게 피험자를 무선적으로 배치한다는 얘기는 따로따로 배치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피험자 간이죠. 그럼 피험자 내는 뭐예요? 전후. 그러니까 철수가 있는데 철수가 상담 프로그램을 사전에 한번 체크받고 사후에도 한번 받고 조사를 2번 받는 거죠. 반복 측정이 느낌이 있으면 피험자 내 한 피험자가 동일한 처치를 2번 받는 거야. 보상 횟수나 같이 수치나 양으로 하는 건 양적 변인이죠. 질적 변인 앞에서 보셨고 조사 연구입니다. 조사 연구는 비실험 연구죠.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모집단 대표하는 표본 수치에서 표본 조사를 주로 하죠. 다 조사 안 합니다. 물론 전수 조사를 할 수도 있어. 대한민국 인구 조사 같은 거 할 때 그죠? 구조화된 설문지를 쓰죠. 이미 정해져 있는 구조화됐다. 질문조사 대량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그렇죠. 연구 대상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렇죠. 다문화 가정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문항이나 질문 방식을 수정해야겠죠. 아동용, 노인용, 다문화 가정용 이런 식으로 설문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4번에 조사 연구는 보편적 패턴 파악이 목적이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는 부적절한 방법이다.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파악한다. 이거는 중단 연구잖아요. 그러면 조사 연구의 하위 유형으로 제가 횡단 연구가 있어요. 중단 연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5번에 틀린 거 골라야 되니까 4번이죠. 조사 연구가 보편적 패턴 파악이 목적이라는 건 맞아. 그죠? 일반화. 근데
종단 연구는 부적절한 방법이에요. 조사 연구에서는 이렇게 지금 말한 꼴이잖아요. 뒷부분이. 그러니까 틀린 거죠. 종단 연구를 정말 많이 활용하는 연구입니다. 조사 연구는. 자, 그래서 4번은 틀렸다. 5번. 대면 면접 조사 시 조사자와 응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응답 결과의 변수로. 그렇죠. 만약에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대면 얼굴을 맞대고 면접 조사를 한다라고 할 때 이 조사자와 응답자가 상호작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사자가 어느 정도의 친절도, 뭐 호감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응답자의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조작 검토 나왔습니다. 매니플레이션 체크. 이게 뭔지 설명은 뭐 안 드려도 아실 거고, 독립변수 처치가 연구자 의도대로 피험자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정확한 조작 검토의 조작 점검 또는 처치 확인이죠. 다른 번역으로 하면 정의죠. 1번은 맞고요. 실험 조건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사전에 계획한 대로 형성되는. 그렇죠. 집단 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계획한 대로 제대로 형성되어져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실험 처치 외에 다른 외생,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목적에. 가해 변수, 외생 변수가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제가 이론편에서 얘기할 때는 광고 연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광고 모델의 호감도가 외생 변수였죠. 그게 동일한지 아닌지를 체크해 본다. 자, 연구자가 실험 프로토콜이라 그러면 이제 실험에 진행되는 표준화된 절차를 얘기하는 거야.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야 할 처치를 정확하게 수행했는지를 검증한다. 이것도 맞죠. 정확한 이거는 정확하게 조작의 충실도를 확인하는 건데, 또는 처치의 충실도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건데, 이것도 조작 검토의 목적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 개념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타당도를 평가한다. 요거는 측정의 도구니까 구인 타당도죠. 측정 타당도도 좋고요. 구인 타당도. 우리가 나중에 타당도 종류할 때 이제 뭐 내용 타당도 뭐 이런 거 할 때 구인 타당도 나올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념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죠. 타당도를 체크하는 거하고는 조작 검토하고는 상관이 없다. 7번입니다. 다음의 절차가 설명하는 게 뭐냐? 자, 한번 내려가 볼까요? 교사의 피드백 유형, 칭찬하는 것과 격려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동기 차이를 검증하는 모의 수업 연구이다. 두 가지 피드백 스타일을 명확히 구현한 각 10분가량, 그러니까 수업을 두 가지를 했다. 시연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본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만들었네요. 교육 전문가들에게 해당 시나리오를 먼저 검토하게 하여 칭찬과 격려의 의도된 차이가 충분히 나타나는지를 평정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매니플레이션 체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매니플레이션 체크를.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매니플레이션의 체크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분위기상 세 번째가 이제 주인공인데,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실험 연구 물었네요. 8번은 가장 본질적, 요번에 옳은 거네요. 옳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연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로 요거는 조사 연구죠. 내지는 뭐 기술적 연구도 돼. 그쵸? 기술적 연구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하면, 또는 뭐 실험 연구라고 해도 되겠죠. 네. 실험 연구는 안 돼, 참. 비실험 연구. 실수한 거고, 비실험 연구도 들어가고. 모든 변이를 통제하지 않고도 인과관계를, 아니죠. 실험 연구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변이를 통제해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변이를 통제하지 않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생 변수를 최대한 통제해야만 인과관계가 입증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정확한 멘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독립변이를 연구자가 조작한다. 이거 3번이네요. 그죠? 원인을 뭐 일단 8번 답은 3번 나왔고요. 표본의 대표성. 이거는 조사 연구죠. 조사 연구. 얘기할 거 없잖아요. 1번하고 4번은 조사 연구 뭐에 들어간다. 혹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해야 되죠. 비교가 핵심입니다. 비교를 해야 어느 게 원인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했으니까 완전히 틀린 겁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서베이 리서치 조사 연구인데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연구자가 독립 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변수 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맞죠? 상관관계를 주로 탐색하는 거죠.
표본 많이 나왔고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한다. 일반화시키는 거죠. 일반화 가능성. 이것도 정확하게 맞고요. 그때 이제 자료 수집할 때 질문지, 면접, 관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집단에 이걸 이렇게 통해 갖고 한 다음에 대규모 집단.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대규모 집단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대규모 집단의 의견, 태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규모가 큰 집단의 의견이 어떻는지 이런 걸 이제 추론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게 조사 연구다. 샘플을 가지고 모집단 전체로 이런 거죠. 변수간에 이건 뭐 완전히 틀렸죠. 벌써 분위기가 딱 나와요. 변수간에 인과관계, 이렇게 통제 집단, 실험 집단, 무선 할당 이런 말이죠. 할당. 실험 연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실험 연구니까 일단 정답이고요. 조사형 보니까 그 하위 유형의 행단 조사, 종단 조사가 있죠. 종단 조사는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한다. 뭐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10번 마지막 문제네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피험자 간 변이는 피험자가 변이 다시 A가 있고 B 집단이 있는데 여기는 강의식 수업을 해요. 여기는 토론식 수업을 해요. 자, 여기에는 철수가 들어가고 여기는 영희가 들어가는데 철수와 영희를 무선으로 배치시키는 거죠. 서로 다른 집단에다 배치시키고 요 집단, 서로 다른 두 집단, 이 두 집단은 완전히 달라요. 비교하는 거야. 피험자 내 변이는 뭐예요? 반복 측정한다는 거야. 한 집단, 한 사람을 놓고 사전 사후 반복 측정하는 겁니다. 그 피험자 내, 그 사람 안에서 변화를 보겠다 이런 거고 집단 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다. 집단 간 서로 다른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다. 그러니까 10번에는 1번이 맞는 거죠. 조작 검토가 뭐냐? 매니플레이션 체크는 실험 처치가 정확하게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확인하는 것이다. 맞죠? 처치, 그래서 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처치 확인이라고도 하죠. 뭐 조작 검증이라고도 하고 질적 변이는 아니죠. 3번 틀렸죠. 수치나 양으로 규정하여 조작할 수 있는 건 양적 변인이죠. 그죠? 틀렸죠? 3번 일단 답이네요. 조작 검토는 처치가 의도한 심리 상태를 유발했는지도 확인한다. 심리 상태까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의도한 대로 유발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맞고요. 무선 변이는 모집단 수준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한다. 이것도 정확한 무선 변이는 예를 들어서 전국 교사 이게 모집단이죠. 여기에서 무작위로 10명을 표집 뽑았어요. 10명을 뽑았어. 요럴 때 이 교사는 무선 변인이 된다. 맞는 말이죠. 무작위로 이런 말들 들어갑니다. 무선이니까.